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랩의 고우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AI 교육, 이제 성인을 위한 AI 교육에 대한 세션으로 초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나? 사실 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 이제 제가 이제 AI 로봇랩을 AI 프렌즈에서 AI 로봇랩을 만들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삼았던 건 AI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AI 로봇 공학자 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오늘 한 40분 정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쉽게 배우는 AI 로봇,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AI 로봇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본, 직접 조립해보고 만든 로봇 3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2개를 구현했고요. 그리고 로봇공학으로 4족 로봇을 구현을 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로봇, 저희 이제 1기가 곧 끝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마지막 2회만 남기고 있는데요. 2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로봇을 직접 만들고 로봇을 조립해보고 그리고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도 직접 구현을 해서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막 두근두근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 이제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시고 로봇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는데요. 그래서 AI 로봇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AI 로봇랩을 만들면서 AI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AI 로봇랩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랩업 정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AI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AI랑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TV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랑 로봇이 우리들의 일자리도 빼앗아 갈 거고, 그래서 우리들 실직자가 될 거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앞서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AI 로봇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첫 번째로 듣기만 해도 어렵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보통 이런 분들은 글을 올려요. 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AI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하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겁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는데 수학 공부부터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학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 처음 그냥 보자마자 느끼는 건 진짜 수식 너무 많고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대에서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쉬운 수학들의 공식들입니다. 그냥 빡빡하게, 빽빽하게 써는 거지 사실 굉장히 쉬운 수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학부터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일단 수학을 배제하고 로봇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면 어떤 원리로 무엇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수학은 어느 부분에서 쓰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데 잘할 수 있을까? 수학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면 더 좋죠.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수학을 몰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학원에서는 장난감 로봇으로만 조립을 하고요. 이렇게 장난감 로봇들 되게 재밌고 귀엽고 그런데 조립을 하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스크래치를 가지고 그냥 블록 코딩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면 굉장히 우수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 AI랑 로봇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어,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 서비스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할 때는 이런 교육만을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이거 이상을 더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인공지능은 이제 실제 로봇 기술은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제 학생이 수준을 넘어서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학부 때는 로봇이나 AI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학부 때는 전혀 관계없는 반도체를 전공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이런 식으로 로봇을 전공을 하는 로봇지능기술연구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 모습이고요. 저를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스켈레톤을 RGBD 기반으로 추출을 하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기도 하고요. 세계 로봇 축구 대회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가만히 있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시작하고 나면 모든 사용자가 손을 떼고 정말 인공지능으로 로봇 대 로봇, 이제 이때는 말레이시아 팀과 붙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로봇팀 대 상대 로봇팀이 붙는 인공지능 로봇 축구 대회를 나가기도 하면서 이제 석사 때 굉장히 열심히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공부를 한 케이스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학원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일단 대학원을 가려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요. 뭐 돈을 벌기도 사실 힘들고 뭐 많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레벨 갈 수 있을까?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대전에서 프렌즈 AI 로봇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프렌즈의 AI 프렌즈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뭐 재료비나 공간 같은 걸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이런 식으로 달아봤어요. 일단 쉽게, 근데 쉽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좀 이제 진짜 실전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적용 못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실전 AI와 로봇을 배워보자 라는 슬로건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AI 로봇랩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저희 대전에 있는 TBC 스페이스 S 공간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로봇랩은 3가지 로봇을 만들고요. 조립하면서 로봇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고요. 조립도 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탑재도 해서 실제 실제 주행도 하고 대회도 저희끼리 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이제 로봇에 탑재할 인공지능 기술들을 직접 구현, 학습 적용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사실 굉장히 핫하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쫙 다 실습을 통해서 하드웨어까지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응용 로봇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능력을 교육하려고 저는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년 동안 진행한 로봇은 3개입니다. 왼쪽에 있는 2개는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고요. 오른쪽이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로봇의 끝판왕 4종 로봇,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젯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로봇 입문이라고 해서 왼쪽 게 젯봇입니다. 젯봇이 딱 보시기에도 타이어 2개밖에 없고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젯봇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저희 그 AI 로봇랩을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학생분도 계셨고요. 물론 이제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문과이과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에 대해서 사실 로봇도 모르시고 인공지능도 모르시고 인베디드 보드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쉬운 젯봇에 대해서 조립을 했고 또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초를 닦았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레이서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가 파이레이서인데요. 딱 봐도 이제 뭔가 타이어 2개에 앞에 이제 조향장치도 있고 좀 빠르고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 자동차가 구동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 봤고, 마지막 4종 로봇, 이게 저희가 졸업할 4종 로봇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로봇을 직접 구현을 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랩을 처음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 프렌즈에서 AI 로봇랩을 소개를 했어요. 작년 11월이었는데요. 네,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아, 대전에 진짜 이렇게 배움에 로봇과 AI에 목마르신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이제 뚫고 선발이 되신 분들입니다. 사실 선발할 때는 뭔가 뭐 얼마나 이쪽에 경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뭐 저희는 그냥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었던 마음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소개서에서 뭐 각오나 포부를 굉장히 열심히 뭐 눈물나게 써주신 분,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젯봇에 대한 첫 번째 로봇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첫 주에는 이제 조립을 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제스 나노라고 해가지고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에게 이제 두뇌를 저희 이제 뭐 컴퓨터로 따지면 CPU 같은 건데요. 그런 컴퓨터를 이제 로봇에도 주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제어를 하고 어떤 상황 판단하에 어떤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제스 나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스 나노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분류 모델을 실습합니다. 그 제스 나노 위에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이제 주행을 해보면 조이스틱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첫 번째 로봇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조이스틱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젯봇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게 제슨 나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의 두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슨 나노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충돌 회피, 물체 따라가기, 라인 트래킹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부품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못하시는 분, 모르시는 분 사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사실 뭐 설명서 없이도 조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설명서를 보고도 조립하기 힘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조립하는 거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과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뭐 모터를 낀다, 이렇게 뭐 와이파이 선을 꽂는다, 통과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워보드는 이제 그 충전기를 꽂는 부분입니다. 파워보드를 설치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워보드에다가 모터를 꼽고 충전기를 꼽고 바퀴를 연결을 해서 바퀴도 이제 나사를 조이고 제스나노 두뇌를 올리고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그 칩도 끼고 마지막에 방열판도 고정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완성 덜 됐네요. 카메라도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팬도 꽂고요. 파워도 연결하고 와이파이를 하기 위한 안테나도 꽂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젯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같이 해봤고요. 보통 조립하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2인 1조로 하니까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조립을 하는 시간이 물론 이제 이 뒤에도 알고리즘 설명도 있고 뭐 실제 대회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이 랩원들께서 즐거워하는 순간은 조립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교육에서 조립에 실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젯봇에다가 랜선 꽂고 USB 키보드 마우스 꽂고 HDMI 선 꽂아서 실제로 컴퓨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제슨 나노가 이제 뭐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슨 나노는 GPU가 장착된 MCU입니다. 그래서 GPU를 활용을 해야 되는 잡을 할 때는 제슨 나노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제슨에서 나오는 게 제슨 나노만 있는 게 아니라 TX1, 2, 자이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른쪽부터 제슨 나노는 128코어지만 자이버는 512코어입니다. 물론 코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빠르고 좋다는 거지만 그만큼 크고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이버 친구는 100만 원이 넘고요. 이제 제슨 나노는 1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OS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OS를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차례대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이제 7번 따라서 누르기만 하면은 OS가 설치가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조립을 했고 제슨 나노를 꽂았고 제슨 나노에 OS도 설치를 했어요. OS를 하면 윈도우 같은 걸 OS라고 하는데 윈도우, 우분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출격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에 대해서 모니터를 끼고 키면은 일단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야 되고 IP를 설정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주피터 랩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피터 랩을 켰는데 주피터 랩을 킨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가 결국에 젯봇이 자율주행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마우스랑 키보드를 꽂아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노트북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요. 젯봇은 뭐 저기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앞뒤 좌우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제가 여기서 노트북으로 주면은 멀리 있는 젯봇이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는데 한 3주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까지 세팅이 되면 원격으로 와이파이도 되고 원격으로 연결까지 되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립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젯봇을 뭐 사용할 수도 있게 됐고 베이직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게 됐으면 제가 이제 모터를 제어해 가지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한 거에다가 모터를 빼고 선풍기에 날개 달면 선풍기가 되는 거고요. 뭐 공기청정기를 꽂으면 공기청정기가 되는 거고 전자레인지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한번 또 넣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을 직접 수집했고요. 분류 모델을 학습했고 텐서알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은 캐시아라고 해서 2개를 동시에 사진에다가 CNN을 돌리고 난 다음에 CNN의 결과가 캐시랑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로스가 나오고 그 로스를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분류를 사용을 하고
이제 데이터셋도 저희가 직접 수집을 했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에 대한 실습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에서 모델을 어떤 모델을 불러와서 우리가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보고요. 그래서 사실 CNN이 굉장히 뭐 앞부분에서 다른 분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넘어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CNN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렉스네 VGG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 다양한 것을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 논문도 쓰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지만 굳이 이거를 구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잘 구현해 놓은 거 가지고 와서 사용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하나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넷 이런 거를 뽑고 네, 이 한 줄만 사용을 하면은 모바일넷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구현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익혔고요. 그리고 이제 전 이 부분이 그 젯봇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텐서 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통 인공지능만 하는 사람들은 텐서 RT가 사실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구현을 한 걸 가지고 로봇에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TV, 스마트 가전에 적용을 할 때는 텐서 RT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GPU에서 속도가 훨씬 빠르고 최적화되도록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넣겠다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서버급의 굉장히 고가의 GPU를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사실 가격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서 텐서 RT라는 걸 사용을 하면 속도가 몇십 배까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 RT를 적용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 딱딱딱딱딱 누르면 5분 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텐서 RT에 대한 것까지도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젯봇 완성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인원을 분산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분산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는 동안 저희 이렇게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직접 이제 서로 데이터셋 수집하고 지금 여기서 원격으로 모니터로 수집하고 있고 모니터로 원격으로 찍고 계신 거고요.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젯봇을 이제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주행 학습하고 이제 저희끼리 대회도 열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젯봇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학습을 한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삐뚤빼뚤 그냥 라인에서 쭉 부드럽게 가면 될 텐데 좀 끼욱끼욱거리면서 가죠. 왼쪽 오른쪽 지그재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학습하고 트레이닝을 계속 많이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셋도 새롭게 수집했더니 굉장히 매끄럽게 자율주행이 되도록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대회를 열었을 때 저희 대회 1등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한 달 동안 젯봇에 대해서 조립을 하고요. 모든 분들이 다 한 분도 낙오 없이 뭐 전공 열애하고 진짜 한 분도 낙오 없이 다 저 젯봇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을 들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얼굴을 봤는지 몰라요. 되게 자신감도 많이 얻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뭐 내가 뭐 코딩 전공 안 했다, AI나 로봇을 전공 안 했다 하실지라도 언제든지 AI 로봇랩 뭐 2기, 3기 때 참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저런 거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초보용 젯봇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초급은 끝났잖아요. 이제 로봇 한 대 다 돌리는 거 한 번씩 해봤으니까 그 다음엔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파이레이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파이레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꽤나 멋있고요. 멋있는 만큼 조립하는 것도 힘들고 학습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화면을 보고요. 일단 이미지 센서에서 이 화면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화면이면 직진을 해야 돼. 아니면 왼쪽으로 틀어야 돼.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방향을 맞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속도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고자 하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각도입니다. 왼쪽으로 몇 각도 갈까, 오른쪽으로 몇 각도 갈까, 각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지금 직선 구간이니까 빨리 가야지. 커브 구간이네,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학습하는 모델에 대해서 만들어 봤고요. 사실 대전에서는 없지만 저쪽 성남이나 판교나 저쪽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율주행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내가 저거 한번 개최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역시 이제 제가 이렇게 조립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제 사진을 갖다 놓고요. 이제 조립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각 조마다 조립하고 있는 거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막히는 것도 있고 분명히 이제 잘못 조립하는 게 또 있고 이런데요.
사실 집에서 이제 혼자 하면 굉장히 삽질이 오래 걸리고 하다가 삽질이 지속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처럼 이제 누군가가 어떤 경력 있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결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면은 삽질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인 거를 뭐 1시간, 2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과정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파이레이서를 완성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제스 나노 대신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첫 번째 제스 나노를 쓰고 두 번째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제스 나노를 그냥 써도 되는데 제스 나노를 한번 써보고 설치를 끝내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제스 나노를 해보면 제스 나노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텐데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비글본이나 블랙본이나 다른 보드를 사용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보드를 사용을 해보면 어떤 보드일지라도 다 이제 다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VNC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세팅까지 모두 다 같이 하고요. 조이스틱으로 좀 제어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레이서가 돌아다니는 거를 조이스틱을 가지고 조이스틱도 설치도 해보고 이제 테스트도 해보면서 조이스틱도 연동을 하고 카메라도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돌릴 수 있을까 또 테스트를 해보고요. 비디오도 사실 이제 저희 파이레이서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카메라를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어떻게 비디오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파이레이서가 사실 라즈베리 파이가 GPIO라는 게 있어서 뭐 어떻게 센서를 꽂을 수도 있고요. IMU 센서의 센싱 값을 받을 수도 있고 온도 센싱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LED를 붙여서 LED를 켜고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뭐 이런 TV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가지고선 구현을 하는 것도 실습을 해보고 스크래치로 구현하는 것을 파이썬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해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랩원들께서 다 이제 뭐 어떤 거든 변형이 왔을 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제어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레이스를 조립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앞바퀴의 0점 조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후륜구동이면 뒷바퀴는 돌고만 있고요. 앞바퀴가 이렇게 하면 좌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뒷바퀴가 앞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제가 핸들을 딱 수직을 놓은 상태에서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0점 조절을 잘 못하면 예를 들어서 0점 조절을 잘 안 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싹 꺾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타이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직진을 해도 속도가 잘 안 나면서 나중에 이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0점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모터에 0도를 줬을 때 딱 직진이고 모터에 마이너스 30도를 줬을 때 딱 왼쪽 오른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0점 조절이 가장 이제 제포스에 비해서 가장 빡셌고요. 그러니까 실제 자율주행을 구현하실 때는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이스틱을 가지고 실제 주행을 해봅니다.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을 할 때는 이제 카메라에서 사진이 들어오고요. 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실 조이스틱을 가지고 조정을 하잖아요. 앞으로 가라 아니면 왼쪽으로 꺾어라 오른쪽으로 꺾어라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앵글 값이 뭐 왼쪽으로 0.17도 그리고 속도는 앞으로 지금 0.35의 속도로 가라를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하는 값이 들어오는 동안 이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AI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냐면 제가 조이스틱으로 운전을 하는 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뭐 경로가 이렇게 꺾이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오른쪽 앵글로 꺾이면서 속도는 이제 커브 길이니까 조금 줄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조차 AI 모델이 학습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라스를 가지고 CNN을 구현을 했고요. 학습 방법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사실 뭐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학습 모델의 코드를 짰다. 그러면 내가 이 학습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쌓을 것인가, 학습할 것인가, 노트북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 GPU 서버에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하니까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라즈베리 파이도 너무 고열에 이제 고장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콜랩에서 바로 학습을 하고 바로 불러와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오토 드라이빙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레이서 대회 영상인데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립을 하면 돼요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면서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데요. 이렇게 저희 이제 트랙을 굉장히 큰 트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실제 실제 동키카 대회할 때 동키카 트랙이고요. 저희 스페이스X에 이런 식으로 깔아 놓은 다음에 제가 저기서 앉아가지고 조이스틱을 운전을 하면서 이럴 때는 우회전이야, 이럴 때는 좌회전이야 하면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대회 하기 전에 화이팅 했고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극커브 구간이어서 지금 이제 삐뚤빼뚤 간신히 막 안에 들어가다가 지금 막 코너 밟고 있고 선 밟고 막 빠져나갈까 말까 막 아이고 한번 간신히 빠져나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AI 모델이 지금 주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사람이 실제로 조이스틱 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주행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걸 이제 계속 사람이 주행하면서 데이터셋을 쌓아서 이게 최종 저희 대회 1등 솔루션입니다. 보시면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요. 뭐 커버링 굉장히 좋고요. 막 회전을 하는데 속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진짜 사람보다도 잘하는구나 해서 저희 대회 1등 팀 9초 만에 완주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레이서 두 번째 모델 로봇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특강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이블 AI 이제 심지영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만든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입구에 딱 들어가면 열화상 카메라가 딱 이제 얼굴 찾아주고요. 이 사람의 온도 딱 체크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DB에서 검색해서 출입 통제 시스템까지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뭐 얼굴 인식도 해보고 열화상 카메라도 실제로 구해보고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 유사도 비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DB에 쌓여 있는 얼굴로,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은 아이디가 이상할까, 처음 온 사람은 한번 DB에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카메라를 벗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은 DB에 쌓였던 사람이야 하면서 출입 통제 시스템 하는 것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특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AI랑 로봇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공이 쌓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로봇까지 만들었더니 이제 사람들 굉장히 자신도 붙었고요. 못 만들 로봇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4종 로봇 만들기인데요. 4종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 인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만든 이렇게 4종 로봇, 4종 개로봇입니다. 그래서 보통 1억인데요. 그래서 스파 마이크로가 이런 식으로 걷기도 하고요. 걸으면서 뭐 장애물 회피를 하기도 하고, 장애물 있으니까 왼쪽으로 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막길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저렇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가지고 계단이구나, 이렇게 계단이 경사가 몇 도일 때는 내가 앞발을 조금 더 들어서 놔야 돼 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계단 내려가죠. 계단 내려갈 때도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계단의 높이가 얼마다, 너비가 얼마다까지 계산해서 이 높이랑 너비일 때는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된다까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스파 마이크로 4종 로봇, 심지어 이렇게 팔을 달아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짜리 로봇을 50만 원에 만든다라고 해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100만 원은 아니고요. 50만 원 아니고 한 100만 원 정도 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100만 원을 들면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알고리즘들은 저의 이제 노력으로 다 만들어야겠죠. 최근에 샤오미에서 사이버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로봇을 180만 원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180만 원에 저런 로봇을 살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샤오미가 저런 기술을 최근에 개발했는데 저가에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홍보용인 거지, 절대로 이것을 계속 180만 원에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4종 로봇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종 로봇을 3D 프린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금 전 발표해 주셨던 이제 아두이노맘께서 3D 프린팅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4종 로봇을 직접 조립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좀 조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만들어서 본드 칠을 한다, 그쵸? 발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른다, 잘라서 이곳에 나사를 조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한 스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이제 모터와 다리를 연결하기 위한 나사를 조이고, 그쵸? 이렇게 다리 4개를 만들고 어깨에 다리를 부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스텝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각각 다리 4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만든 다리를 어깨랑 연결을 하고 그 어깨를 이제 몸통과 연결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끼워야 됩니다. 결국엔 이제 그 제스 나노도 구동을 해야 되면서 모터도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들어가야 되니까 배터리도 꽂았고요. 그래서 제스 나노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모터가 12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이렇게 앞뒤로 다리를 움직이는 하나, 모터 하나 써야 되고요. 또 다리를 좌우로 드는 거 하나 써야 되고 팔꿈치를 구부리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팔에 이게 사람이 사실 이렇게 뭐 동물이 걸으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앞뒤로 움직이면서 팔꿈치도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뭐 옆으로 걸으려면 사실 이렇게도 옆으로도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다리당 3개의 모터씩 뭐 앞뒤 좌우에 다리가 있으니까 총 12개의 모터가 들어가니 선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선이 엄청 복잡한 거를 다 이렇게 잘 와이어링을 잘 하고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잘 꽂아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휴지로 쌓아가지고 좀 모양이 그런데요. 앞모습, 뒷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붙인다든지 꼬리를 달면 더 멋있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4종 로봇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로봇을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보틱스, 키네매틱스라는 로봇공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도 사실 움직일 때 제가 지금 이 손을 여기에 있는 점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X, Y, Z의 위치를 가기 위해서 저는 팔을 앞으로 몇 도를 들고 좌우로 몇 도를 들고 팔꿈치를 몇 도를 든다. 이런 각도를 움직여서 어떤 특정 좌표로 제 손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로봇공학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서 이제 그 각도 스페이스를 위치 스페이스로 바꾸는 거, 또 역으로 위치 스페이스에서 각도 스페이스로 바꾸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4종 로봇에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그 로봇공학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을 제가 이런 식으로 노트에 써가지고 수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만약에 로봇이랑 AI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수학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하진 않은데요. 수학을 안 하신 분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에 그치고요. 내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구조를 추가하고 설계를 추가해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고자 할 때는 꼭 이러한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따라만 하겠다. 수학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따라만 하는 걸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공학수학,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이제 4종 로봇에 대해서 어떤 모션을 만들고자 할 때는 사실 똑바로 있는 자세 아니면은 앞으로 다리를 든 자세는 이제 그 다리에 있는 모터의 각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터 12개에 들어가는 각도를 몇을 줄 것인가로 단순하게 행동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좌우로는 0도, 그리고 이제 앞뒤로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면 여기서 마이너스 30도를 뒤로 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0도를 꺾은 거.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 앞다리, 왼쪽 앞, 이제 오른쪽 앞, 왼쪽 뒤, 오른쪽 뒤에서 저런 식으로 각도를 주면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각도 값을 다르게 준다면, 이런 식으로 각도 값을 다르게 준다면 이 로봇이 어떤 모션을 취하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푸시업 영상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각도를 이제 이렇게 푸시를 했다가 뻗었다, 푸시를 뻗었다 하는 거는 이제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있고요. 이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푸시업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뒤로 가면서 접으면 되잖아요. 뒤로 가면서 접었다가 다시 원복했다가 접었다가 원복했다가 이것을 접었다가 원복했다, 접었다, 원복했다, 접었다, 원복했다. 그냥 단순하게 저런 식의 함수의 연속으로만 만들면 됩니다. 똑같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한번 누르시겠어요? 앉아 이러면 이제 뒷다리 하면서 강아지 앉듯이 앉았다가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 이런 식으로 모션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똑같이 앉는 거, 서 있을 때 그리고 앉았을 때 그냥 각도만 주고 난 다음에 함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인사 됐어 이러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거 역시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조인트에다가 각도를 줄 것인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각도만을 가지고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걸어요. 걸을 때는 사실
지금 딱 걸을 때 각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0.1초 있다가 또 그 다음 각도 주고 또 그 다음 각도 주고 그러면 저는 이제 폼을 돌리면서 각도를 착착착착착착 1초에 20번 정도 각도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걷는 모션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백덤블링 하는 거 한번 보여줘. 그래서 이제 백덤블링 점프! 라고 해서 제가 촥 뻗는 동작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백덤블링이 안 되고 이상하게 끼욱끼욱거리다 주저앉죠. 저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가 이제 그 MG996R이라고 해가지고 6,500원짜리 모터입니다. 사실 12개의 모터가 필요하니까는 모터 값이 비싸면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굉장히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안에서 4종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모터가 최선이었는데 백덤블링을 하려면 저거보다 이제 훨씬 더 좋고 센 모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은 백덤블링을 하기 위한 모션을 저는 만들었는데 이제 모터가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런 방법이 있겠죠. 모터를 더 좋은 걸로 바꾸기만 하면 백더블링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AI 로블랩 1기에서는 백더블링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2기에서는 좋은 모터로 바꿔가지고 백더블링을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어야겠죠. 걸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가 왼쪽 거 하나, 오른쪽 하나, 지금 뭐 회색, 파란색, 회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걷는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으로 1초에 한 20번씩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면 로봇이 걷는 모습도 만들어가지고 옵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로블랩 1기에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로블랩 2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들어보시면 나도 진짜 참여하고 싶다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일단 4종 로봇을 만들었는데 4종 로봇을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사실 4종 로봇이 어떻게 다리를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RGBD 센서를 가지고 사실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죠. 제가 여기 상황을 인지를 해야지 카메라가 저기 있구나. 지금 화면이 여기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GBD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선 위치 이미지 센싱을 하고요. 두 번째는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슬램을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2기에서는 총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션 팀입니다.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요. 다양한 모션을 생성하는 건데요. 아까 백덤블링 하는 모습 봤죠? 이제 이렇게 백덤블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는 지금 모터가 나약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백덤블링 하는 것도 구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도 달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깨에 팔도 달아가지고 어떤 작업도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종 로봇이 걷는 것 신기하다 우와 하고 끝나지만 사실 저게 다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어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말고는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팔도 추가적으로 달아가지고 로봇손 설계를 해가지고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짚는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 기술 개발팀을 또 나눠가지고 비주얼 슬램, 저희가 이제 RGBD 리얼 센서 D45를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요로 V5 기반의 물체 검출을 한다든지 지금 보이다시피 사실 이제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저 부분이 사람이다. 저기 자동차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구현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이미지 기반 슬램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센서 기술팀입니다. IMU나 라이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센서를 가지고서는 이 로봇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딱 보시면 로봇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도 사실 넘어질 때 뭐 넘어지는지 모르고 넘어지진 않잖아요. 딱 넘어지면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 각도가 기울어지면서 귀에 있는 나의 몸의 기울기를 판단을 하는 기관에서 센싱해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구나를 알고 낙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돌린다든지 하는 액션을 취하는데요. 로봇에게도 그런 움직임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IMU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가지고 제가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에 대한 중력가 속도 대비 제가 지금 이제 중력가 속도가 지금 어느 축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구나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방향으로 다리를 착착착착 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딛는다든지 아니면 뒤로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든지 하려면 IMU 기반의 센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다 기반의 센서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라이다를 꼭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이곳에서 장애물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한 라이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총 3개의 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되게 재밌겠죠.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이라고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발표를 했던 게 AI 로봇랩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AI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저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제스나노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로봇공학을 배워야 되는구나. 키네매틱스를 알아야 되는구나. 모터를 제어를 해야 되는구나. 자율주행을 하려면 라이더 센서를 달아야 되는구나. 넘어지는 걸 극복하려면 IMU를 달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디선가 누군가 말을 해줘야지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AI 로봇 공학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커리큘럼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AI 로봇랩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C, 파이썬,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파이썬은 인공지능을 하는 쪽에서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로봇에다 적용을 해서 인베디드 보드에 탑재를 하기에는 파이썬은 무리가 있어요. 꼭 C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냥 뭐 프로토타입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을 공부하신 분들은 C를 다시 익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코딩 공부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봇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다른 거 다 적고요. 그냥 코딩 공부를 먼저 하고 3개월 동안 코딩 공부 빡세게 하고 난 다음에 로봇을 공부하면 되고요. 두 번째, 수학. 수학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학 공부는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만 하고자 한다면 수학 안 해도 돼요. 그냥 다른 사람도 코드 그냥 그대로 따라 치면 되죠. 근데 내가 남들이 한 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뭔가 세상에 없던 걸 만들겠다. 없던 서비스를 만들겠다 한다면 수학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한 대학교 2학년 정도까지의 수학만 하면 이제 그 뒤는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인내심과 끈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 위에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되게 어렵죠. 코딩 얼마나 어려워요. 수학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진행을 하면 끈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에러가 나왔을 때 에러를 잡을 때까지 구글링을 하고 밤 12시를 넘기는 끈기. 그리고 네 번째, AI 로봇랩입니다. 혼자서 하시거나 혼자서 하시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대학원을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로봇을 하는 기업을 간다? 기업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다 가르치면 바꾸길 원하죠. 그래서 AI 로봇랩에서는 이런 실전 로봇을 만드는 과정들, AI를 만드는 과정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